자, 채점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점수 계산은 우리 일단 리스닝은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 얘들아 더하면 안 되고 빼야 돼. 100에서 빼셔야 됩니다. 사람의 점수가 아니라고? 아니, 야, 너 왜 이렇게 잘 찍었어? 40분은 원래 1, 2분 중에 하나인데 왜 4분이 등장했지? 걔 여기까지 4분으로 찍을 거야. 나 1번 했는데, 나그 실전 때 1번 했는데 맞았어. 나도 등급점이라고 진짜 안 적혀. 나도 그래서 맞췄어. 뭐 하는 게 빠졌어. 80점 있어야 되는 거야? 몇 점에서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행복회로 리스닝은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30점 몇 점이 안 나와요? 기본 안 적혀있으면 2점이고 3점이라고 적혀있는 것만 3점입니다. 얘들아 우리 6월 모의고사가 한 달도 안 남았죠? 네, 저 했는데 이따가 다 개별 확인하긴 할 건데 서연아 계산기까지 써야 돼? 진짜 많아요. 하면 몇 점인지 보내야죠. 100에서 빼서 그 최종 계산된 점수 그냥 맨 앞 페이지에다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와, 너무 슬프다. 기억 잘 찍어. 왜? 나는 이거 찍어도 안 돼. 내가 수학 그 모의고사 주관식 찍어서 맞았어. 나 하나 찍었는데 맞았어. 자, 얼추 다 계산이 되신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이 80점이 넘었다. 80 이상이다. 하나? 잠시만요. 딱? 둘? 근데 준영이랑 희원이가 또 공교롭게도 어차피 희원이는 단어 면제고 준영이는 단어 잘 봤잖아. 선생님 저 79점인데요. 그건 아쉽게 잘하는 거 같아. 아쉽게 어쩔 수 없죠. 찍게 잡았어? 아니 79점인데요. 100번 됐어? 얘들아 지금 찍는 그 팁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4번이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우리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6월 모의고사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 자 물어볼게. 또 6월 모의고사 제대로 볼 거야 대충 볼 거야? 서연아 6월 모의고사 제대로 풀 거야 찍고 주무실 거야? 풀 거죠. 당연히 제대로 풀어야겠죠. 얘들아, 자, 쌤이 좀 너네 와닿게 얘기해 줄게. 지금 1학년 모의고사 여러분 점수 받았죠?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난이도 차이가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점수에서 쉽게 생각해서 한 5점에서 8점 정도 빼시면은 2학년 모의고사 보는 점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점수에서 한 15점에서 20점 정도 빼시면 20점 넘어가 15점 정도 빼면 지금 여러분이 고3 모의고사 보면 나올 점수가 얼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갈 때 난이도가 좀 비약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내용, 그러니까 해설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지문들이 확 많이 등장해.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난 수시보다 정시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런 생각 호딱 접으시고 빨리 우리 기말 대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해 준 거고요. 얘들아, 항상 생각해봐.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점수에 대한 충격은 뒤로 하시고 이미 충격 한번 받았잖아. 중간고사 보고서 이미 받을 것도 없잖아. 얘들아, 정시보다는 여러분 무조건 수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효은이랑 서윤이가 아주 올바른 얘기를 했죠. 얘들아, 잘 봐. 야, 시험에 나올 지문입니다. 16개. 5주 동안 보고 오세요. 라고 하는 보는 시험을 못 보는데 너네가 생판 처음 보는 지문 45지문을 푸는 시험을 더 잘 볼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미 지금부터 난 정시 파이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우리 여러분이 푼 24년 고1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구모입니다. 구모. 오답률이 좀 높은 지문이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오답률이 근데 정말 우리가 킬러 문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답률이 한 80%까지 올라가거든. 근데 1학년은 보통 없어. 1학년 기준으로 오답률이 높다라고 하면 보통 한 70% 정도 되는데 오답률 70%짜리 지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몇 번일까? 본인들이 이거 정말 좀 까다로웠다 싶었던 아니면 정말 이거 나 답이라고 무조건 확신했는데 아니었다. 23번? 아니죠. 23번? 야, 그런 게 있어요. 난 정말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아니네. 아니, 33번? 33번. 자, 일단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39번이고요. 39번. 그 다음으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34번입니다. 34번. 자, 근데 얘들아, 우리 39, 34번을 보기 전에 어법 문제인 29번을 먼저 29번도 이번 해당 회차 모의고사의 오답률 3위였거든요. 자, 근데 너네 잘 봐. 지금 쌤한테 자신 있게 쌤 전 어법이 좀 기본기가 잡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본인은 알겠죠? 좀 잡혀 있다, 아니다. 그러니까 고3 친구들 중에 무슨 친구들이 있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 쌤 저 어법 약해요. 그래서 어법은 안 풀어요. 그냥 찍고 시작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물론 고3이니까. 지금 별다른 차선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법이 지금 약하면 고3 때까지 약하면 안 되잖아. 그죠? 계속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29번 해당 문제의 답이 5번이거든요. 근데 이 5번 어법이라는 게 너네한테 물어보는 어떤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요소가 과연 정말 처음 보고 어렵고 난해한 요소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얘들아, 이거 지금 컴마 위치 무슨 어법 물어보고 있는 거지? 5번 선지? 컴마 위치? 쌤이 괜히 컴마까지 얘기한 게 아니죠.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에 뭐야? 뭐에 뭐? 쉽게 가보자. 얘 무슨 어법이야? 위치. 목적격. 그러니까 그거 너무 딥하게 들어갔어. 정말 쉽게 얘들아. 그렇지. 관계대명사죠. 자, 여기서 질문. 관계대명사 특징 본인이 안다 모른다? 아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를 모르고서 고등 어법을 할 수가 없어 얘들아. 자, 관계대명사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다? 선행사가 있다. 누구 빼고? 관계대명사 누구 빼고? what 빼고. 다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하의 절이 아직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헷갈리네. 자, 얘들아, 관계대명사죠. 이하의 절의 문장을 누가 대신해? 관계대명사가 대신하죠. 이하의 절에 나와 있는 명사를 관계대명사가 대신한다고. 그럼 명사가 하나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죠. 얘가 대신하니까. 그럼 뒤에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게. 자. 얘들아, 명사라는 건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야. 명사. 그렇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건 적지 마세요. 우리 가장 많이 보는 형식 중 하나인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 문장입니다. 자, 주어에 어떤 품사 들어가? 명사 들어가죠. 목적어에 어떤 품사 들어가? 명사 들어가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돼, 불완전한 문장이 돼?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명사는 문장에서 필수 성분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누가 대신한다고? 얘를 누가 대신해? 관계대명사가 대신합니다. 그럼 주어가 없잖아. 그지? 그럼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목적어가 없잖아.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죠. 그래서 목적어를 대신하면 목적격, 주어를 대신하면 무슨 격? 주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잘 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진짜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어법이 약하니까 이걸 안 들어야지가 아니라 어법이 약하시면 내신 때는 이걸 일일이 잡을 시간이 없잖아. 그지? 오히려 쌤이 계속 강조하죠. 내가 어법이 약하고 기본기가 약하면 내신이 아닐 때 그 부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을 얘기를 했고요. 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지. 자, 위치 이제부터 적으셔야 돼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지금 위치 앞에 누가 찍혀있죠? 그렇지. 그럼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이야 얘는? 계속적 용법이죠. 자, 일단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컴마 위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누구는 안 된다? 컴마 that. 관계대명사 that은 안 된다죠. 근데 쌤 그런 게 나와. 진짜 나옵니다. 내신 때도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그런 게 나온다니까. 근데 그걸 못 봐. 인지를 못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일단 위치죠. 가능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의 두 번째 특징이 뭐야? 보니까 아까 선행사 유무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선행사가 뭐일 수도 있어? in nature일 수도 있고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관계대명사는 이하의 절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지를 봐야 되겠지. 근데 이것도 너네가 많이 고민해. 쌤, 전 문장을 보고서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들아, 모든 문장에 있는 성분이 뭐랑 뭐는 무조건 다 있어. 주어랑 동사죠. 찾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찾고. 근데 그냥 눈으로만 보는데 주어 동사가 안 보여. 당연히 안 보이지. 숨어 있으니까. 문장이 기니까, 복잡하니까. 근데 얘는 숨어 있지도 않아. 그죠? 자, 주어 누구죠? 주어. decision making인데 이거 잘 봐. 쌤, decision이 동사, 명사니까 주어잖아요. 그럼 making이 뭐야? 얘도 지금 준동사니까 뭐에 해당할 수 있죠? 주어에 해당할 수 있죠. 주어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명사인 decision과 making이라는 동명사가 하나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결정 내리기라는 하나의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주어 나왔으니까 얘 무슨 격은 아닐 거야? 주격은 아니겠네. 그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얘 무슨 격이어야 되지? 목적격이어야 되겠죠. 이 문장은 누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됩니다. 잘 봐. 동사 누구야? is centralized를 하나의 수동태로 취급해도 되겠죠. 내가 물어봐. 얘들아, 얘 완전해, 불완전해? 물어보죠. 근데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얘들아. 지금 무슨 생각을 했다면 주어가 있잖아. 얘 무조건 무슨 격이어야 된다고? 목적격이어야 된다 얘기했죠. 자, 이 비동사, 사용된 동사, 비동사죠. 비동사. 비동사는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이야? 이미 끝났죠. 목적어가 존재할 수가 있는 문장이야, 없는 문장이야? 없는 문장이죠. 얘가 목적어를 대신했다라고 하면 목적어가 있었어야지 대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 비동사를 쓰는 순간 이미 목적어가 애초에 있던 문장이야, 없던 문장이야? 없던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존재할 수 있는 애, 없는 애야? 없는 애입니다. 그럼 이미 5번 고르면 끝났지. 왜 수정하라고 안 했잖아. 내신이었으면 수정까지 하라고 했죠. 자, 그럼 보면은 해당 문장은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딥하게 생각을 해야 돼. 자, centralize가 원래 동사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centralize가 무슨 뜻이야? 중심으로, 그죠? 하다, 중심으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니까 수동태가 됐겠죠. 타동사니까 수동태가 됐겠죠. 그리고 지금 뒤에 보니까 and spread, 얘 또한 뭐죠? 누구랑 엮이는 거야? 동사랑 같이 엮이는 거죠. is centralized and is spread입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얘는 결국에 수동태를 사용하는 주어 동사의 완전한 절이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를 쓸 수 없고 누구를 써야 돼? 관계 부사를 써야 되겠죠. 관계 부사. 자, 그러면은 관계 부사인 누구를 써주는 게 올바른 답이 될까? 그렇죠. where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겁니다. 지금 쌤이 얘기한 내용을 애초에 본인이 확실히 다 알고 있고 본인의,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아, 쌤 저거 알고 있었어요. 잠깐 헷갈렸고 기억 안 났어요. 모르는 겁니다. 쌤이 단정 지을게. 모르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틀리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거지. 주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사실 몰랐어. 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5주 동안 봤으니까. 해석을 봤으니까. 해설을 봤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얘들아, 본인이 말해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너네 서로 단어 테스트 이렇게 확인해 주잖아. 막 구두 테스트. 그거 아주 좋거든? 아주 좋거든? 내가 진짜 알면은 말로도 나옵니다. 근데 진짜로 모르잖아? 그럼 어떤 표현 나오지? 아, 그거 아는데. 진짜 아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모르는 겁니다. 똑같죠? 관계대명사의 특징 뭐야? 아, 쌤 진짜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써낼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매력적인 오답까지는 아니었지만 5번 말고 가장 많이 골랐던 선지가 4번입니다. 4번. 자, 근데 4번을 많이 고른 이유는 쌤은 아마 이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1학년이죠? 너네가 대충 알아. 어법 문제 답 4번 아니면 5번이다.
근데 4번이 더 많다. 4번 찍어. 그래서 지금 4번을 많이 고른 것 같은데, 자, 만약에 내가 근거를 잡고 풀었으면 왜 4번이 맞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4번 문장을 들여다보면은 and가 보이죠? 쌤, 여기부터 왜 보나요? 지금 애초에 선지가 involved이기 때문에 문장의 시작부터 보면 좋아. 근데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절의 시작을 찾는 거죠. and many levels of management involved in decision making인데, 자, 잘 봐. involve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그죠? involve는 타동사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얘기를 왜 했냐면, 쌤이 이게 접속사니까 이거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many levels 주어고 수식어니까 적지 마세요. 틀린 겁니다. 잘못된 판단 얘기하는 겁니다. involved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입니다. 얘 지금 능동으로 쓴 거야, 수동으로 쓴 거야? 얘를 동사로 보면? 생각 잘해? 생각 잘하고 얘기해. 얘 능동으로 쓴 거야, 수동으로 쓴 거야? 이렇게 보면. 생각 잘하고 얘기해. 주어, many levels, 동사 involved잖아. 능동으로 쓴 거죠. 그냥 과거 시제로 본 겁니다. 수동이라는 건 BPP여야지. 능동의 과거 시제로 본 거야. 그럼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틀린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얘가 맞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경우에서라도 맞으면 얘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애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냐면 이제부터 적으셔도 됩니다. 문장의 시작부터 봐야 됩니다. A mechanistic structure, 주어고요. has,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A vertical hierarchy. With many rules는 전명구로서 hierarchy에 대한 수식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얘들아, many rules라는 전치사 뒤에 붙은 명사에 또 누가 붙었어? 컴마로 many procedures. 명사가 하나 또 붙었죠. 그지? 그 다음 뒤에 누가 나왔네? and가 나왔어. 그리고 and 뒤에 나온 품사도 뭐야? many levels라는 품사가 뭐야? 명사죠. 명사인데 마지막 명사 앞에 누굴 썼어? and를 썼네. 그럼 얘는 새로운 절의 연결이 아니라 누구? 전치사 with의 목적어 1, 목적어 2, 목적어 3의 연결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절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동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얘가 맞기 위해서는 얘가 동사가 아니라 뭐면 돼? 과거 분사면 되죠. 누구를 꾸며주는? 앞서 나와 있는 명사인 매니지먼트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면 됩니다. 근데 과거 분사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능동으로 보잖아.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근데 과거 분사로 쓰였다라는 거는 의미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죠. 그럼 목적어가 없어도 돼? 안 돼? 됩니다. 그럼 이 순간 involved는 맞는 어법으로 성립하겠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해석으로 하면은 결정을 내리는 데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의 많은 단계, 되어 있는 이라는 과거 분사에 수동태 수식을 하게 되겠죠. 자, 어법 요소인데 근데 봐봐. 그럼 두 가지를 봤잖아. 혹시 둘 다 생소하니? 하나는 관계대명사였고 하나는 분사였죠. 분사. 결국 여러분이 그 수십 번 봤던 그 어법 요소가 나옵니다. 모의고사에도 내신에도. 근데 그걸 얼마나 본인이 꼼꼼하게 하려고 하나, 숙지하려고 하나, 아니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냐의 차이가 될 거고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39번. 자, 이렇게 얘기하면 겁나 어려워 보이거든. 그 소재가 뭐죠? 용존산소입니다. 용존산소. 근데 용존산소가 뭔지 알아? 어떤 산소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어디에 용해된 산소야? 물 속에 용해된 산소를 용존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문에서 뭐라고 해? dissolved oxygen이라는 표현을 쓰죠. 용해되어 있는 산소. 자, 그럼 봐봐. 보기 전에 이거 얘들아 지금 색깔 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색깔 칠하는 거는 봐봐. 저 색깔을 쌤이 왜 칠했는지를 알고 칠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쌤이 갑자기 내가 무지개로 빨주노초 파는 거 칠하면 똑같이 할 거야 그냥. 이유는 알고 해야죠. 그죠?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미리 물어볼게. 이 지문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맨 처음 부분, 이 부분이죠. 이 서론 부분에 어떠한 사실을 하나 딱 전달해 주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냐면 용존산소가 많은 경우랑 적은 경우에 대한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어쩔 때 물의 온도가 어쩔 때 용존산소가 많아질까? 온도가 높을 때일까 낮을 때일까? 지문을 정확히 독해했으면 지금 이거 파악이 가능해야 돼.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정리해줄게. 온도가 높을 때의 용존산소가 많다. 혹은 온도가 낮을 때의 용존산소가 많다. 높을 때 많아, 낮을 때 많아. 준영이 낮을 때. 선생님이 높을 때? 둘 중에 한 명은 답은 있겠죠? 여러분 봐봐. 일단은 이 내용은 어디도 나와 있냐면 선지에도 나와 있죠. 일단 이거 보면은 글로벌 워밍 뭔지 알잖아.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은 용존산소의 양은 어떻게 될 거래? 줄어들 거래. 근데 얘는 원래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글이 이 내용으로 시작은 아니잖아. 이 내용 중 어딘가에 들어갈 내용이긴 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 글의 서론분에 자 이제부터 봅시다. 일반적인 거는 우리 독해 때 하듯이 그냥 검정색으로 치겠습니다. 똑같이 따라오시고요. 빨강, 파랑은 어떠한 특정한 구조에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체크를 미리 해놓은 거거든. 자 보자. 바닷물은 포함하고 있어. 무엇을? An abundance, 풍부함을. 근데 뭐의 풍부함이냐면 of dissolved oxygen, 용존산소를 풍부하게 포함을 하고 있대. 근데 이 용존산소라는 건 뭐야? That all marine animals breathe to stay alive.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해양 동물들이 숨을 쉬는 게 용존산소다라고 처음에 뭐 해주죠? 용존산소가 뭔지에 대한 그렇지 정의를 해주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결국엔 아가미로 산소를 걸러서 호흡을 하는 거죠. 이거 알고 있었지? 얘들아.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에는 이런 용존산소가 많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문장. It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physics. 자, 오랜 기간 동안 정립되어져 왔대. 무엇이? 대디하가. 자, 어법으로 보자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겠죠. 얘들아, 독해 수업할 때 쌤이 해석은 빠르게 넘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해라는 거는 문장의 구조를 알고 내가 해석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독해죠. 해석 다음이 독해니까. 이해니까. 그지? 내신 대비 때는 이걸 어떻게 해? 내신 대비 과정 중에서 계속 연습을 하잖아. 해석하세요. 구조 분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독해 수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데디아가 뭐야? cold water. 찬물은 holds.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많은 용존산소를. 누구보다? than warm water does. 이거 does. 대동사죠. 질문. 이 does는 어떠한 동사를 대신할까? 딱 찾아. 어떤 거? dissolve. 따뜻한 물이 용해하는 것보다 찬물이 용존산소가 더 많다? 얘들아 봐봐. 이게 이거죠. 여러분이 애초에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대동사는 앞서 나와 있는 뭐를 대신해? 동사를 대신하죠. 근데 지금 동사가 누구였어? 쌤 적어놓고 물어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정확히 이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뭘 하냐면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 그럼 내가 보고서 너스가 뭘 대신하지?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해. 그러다가 끊임없는 혼돈에 빠지죠. 뭐였지?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제발 체크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야. 체크해놓으면 보여. 너즈가 대신하고 있는 게 누구야? 동사인 호드입니다. 따뜻한 물이 용존산소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찬물이 용존산소가 더 많대 적대? 뭘이니까? 많다죠. 여기서 답이 나오죠. 물이 찰수록 용존산소의 많은 양은 많다 적다? 많다. 정리를 해줍니다. 자, 옆에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 찬물, 용존산소의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 용존산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죠. 그러면서 이거 너네가 이해 못했을까봐 이 지문이 너무나 친절하게도 뭘 해주냐면 이것이 하나의 이유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뭐에 대한 이유냐면 that cold polar seas. 자, polar이 뭔지 몰라도 polar bear은 들어봤잖아. 그죠? 북극곰 할 때 그 polar이고요. 추운 극지의 바다들이 are full of life. 뭐로 가득 차 있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대. 그러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뭐냐면 극지의 바다들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 중에 하나래. 극지의 바다. 따뜻해? 차가워 따뜻해? 차갑죠. 극지의 바다. 남극 북극의 바다. 차갑죠. 그럼 용존산소의 양이 많아 적어? 많아. 그러니까 생명체가 많다 적다? 많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럼 이때 while은 정어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동안의일까 반면의일까? 동안의일까 반면의일까? 뭐라고? 그거 맞아.
반면에죠? 반면에죠? 왜? 방금 극지바다 얘기했잖아. 추운 바다 얘기했잖아. 근데 뒤에 무슨 바다 얘기? 열대의 바다들은. 뒤에 봐봐. 빈칸 빵 뚫, 이런 메커니즘이다. 빈칸 뚫려도 무슨 내용 나올지 알아, 몰라? 알죠? 상대적으로 살고 있는 생명체의 양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1. 너네가 배경 지식을 삽입해버려. 나 동남아 갔을 때 물고기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문에 있는 말을 따르셔야 됩니다. 자, 들여다보니까 or blue, clear.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죠? 그냥 색깔 얘기하는 거죠. 관련 전혀 없지. 파랗고 투명해. 산소가 많아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죠. 상대적으로 poorly populated. 개체 수가 많아, 적어? 적어. with living creatures. 뭐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극지의 바다의 생명체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잘 봐. 쌤은 이제부터 이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빨강색을 cause, 원인으로 볼 거고요. 파랑색을 result로 볼 겁니다. 자, 그럼 해당 지문에서의 C는 얘들아 열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이 따뜻해지는 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물이 따뜻해지는 거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지? 여기서 나온 표현으로 보면 생명체의 수가 적다잖아. 그지? 근데 생명체의 수가 적은 이유가 뭐야? 뭐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이건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서론에 나왔던 거니까. 결과 용존산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생명체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제 그럼 느낌이 딱 와야 돼요. 무슨 느낌? 우리 아까 선지에서 봤던 내용 기억나? 지구온난화. 물이 어떻게 돼?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용존산소의 양이 뭐 할 거다?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선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2번에 답이 들어가는데 쌤이 선지를 제대로 안 보고 들어가는 이유는 선지를 안 봐도 문장의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찾고 거기다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이 방법으로 풀리는 지문인데 봐봐. 2번 뒤에 쌤이 디스에다가 형광펜 쳐놨어. 이번에 내가 아무것도 안 넣어볼게.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죠? 용존산소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에 더 많고 따뜻한 물에 더 적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뒤에 바로 디스를 받아버리면 무슨 내용을 받는 거야? 이 사실 전체를 받는 거죠. 그렇지 않아? 쌤이 갑자기 얘들아 찬물엔 용존산소 많고 따뜻한 물엔 용존산소 적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러고 뒤에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쌤이 얘기한 이것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앞서 얘기한 걸 쌤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쌤 하나만 아닌가요? 그럼 누구는 따뜻한 물만 생각할 거고 누구는 찬물만 생각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냥 디스로 받아버리면 앞서 언급한 내용 전체가 되겠죠. 자, 그 관점에서 볼게. 이것은 worrisome.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worrisome이 무슨 뜻이야? 적으세요. 걱정스러움입니다. 근데 얘들아 걱정스러움을 이라는 형용사를 내가 몰라도 worry라는 동사는 알잖아. 대충 비슷하게 생겨서 파생됐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isastrous는 무슨 뜻이야? 참사가 disaster, 재앙, 참사. disastrous는 형용사니까 재앙적인, 파멸적인 이런 뜻이 되겠죠. 느낌 딱 봐. 그럼 얘 둘 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둘 다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의 어감을 담고 있는 형용사들이죠. consequence, 뭐래? 결과래. 어떤 결과? 걱정되고 재앙이 되는 재앙적인 결과래. 뒤에 if절이 붙습니다. if, 만약, allowed to continue. 자, 질문. continue에도 쌤이 형광펜을 친 이유가 뭘까? 계속하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지. 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갑자기 희원아 하던 거 계속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쌤이 계속하라고 하는 동작은 희원이가 이전에 하고 있어야 돼, 안 하고 있어야 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갑자기 잘 봐. 이것이 뭐였어? 사실이었죠. 찬물엔 용존산소가 많고 따뜻한 물엔 적다. 받았어? 이거 일단 걱정되고 이거 재앙적인 거래. 왜? 더 가보니까 이게 만약에 뭐 되면 지속되면이요. 뭐가 지속되면? 찬물에 용존산소가 많고 따뜻한 물에 용존산소가 적은 게 지속되면은 근데 이거는 지구 전체잖아. 그럼 찬물과 따뜻한 물 둘 다니까 재앙적이고 문제가 되는 걱정스러운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To an ecosystem threatening level.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되면이야? 생태계를 위협하는 정도로. 자, 여기서 뭐가 뜨셔야 되냐면 머리에 물음표가 뜨셔야 됩니다.
내가 안 넣었잖아, 아무것도. 그지? 근데 물음표가 떴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텝은 선지를 넣어보는 거죠. 자, 선지에 쌤이 형광펜 쳐놓은 부분이 하나 또 있죠. 떴스. 연결어죠. 연결어. 눈에 보이는 단서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연결어가 들어가 있는데 얘들아, 그럼 이 그러므로를 왜 썼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전 내용은 뭐였죠? 사실의 전달이었죠. 찬물은 이렇고 따뜻한 물은 이렇다. 그지? 그러므로 쭉 볼게. as는 접속사예요. Global warming raises the temperature of marine waters. 자, 여기가 무슨 절? as가 이끄는 절이니까 주절이야, 부사절이야?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니까? 부사절이죠?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뭐뭐 함에 따라서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주어져 raises, 상승시킴에 따라서야. 무엇을? 온도를. 누구의 온도? marine waters니까 해양물, 바다죠, 바다. 바닷물의 온도를 올림에 따라서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지 이 얘기하고 있죠. 따뜻해짐에 따라서입니다. 근데 이 따뜻함의 원인을 뭐로 잡은 거냐면 온난화로 잡은 거죠. 온난화가 해수의 온도를 올림에 따라서 it is self-evident that 가주어 또 나왔고요. that 이하 진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되냐면 어법을 알아야지 해석이 되겠구나를 느껴야 되죠. that 이하는 좀 어려운 말 할 수도 있는데 자명하다. 들어본 적 있잖아? 자명하다. 자명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 뜻이야. 스스로 명확하다야.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이걸 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떠한 사실이 자명하냐면 that 이하가 자명해. that 이하가 뭐야?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will decrease. 용존 산소의 양이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은 자명하대. 뻔한 결과다. 다 정해져 있다.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선지가 얘기한 게 이거죠. 온난화가 발생해서 물이 따뜻해지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 거다요? 용존 산소가 감소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잘 봐.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제는 이 내용은 문제가 되죠. 방금 선지에서 무슨 얘기했어? 차고 따뜻한 거 다 얘기하지 않았지? 지구온난화가 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용존산소의 양이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젠 이거 디스로 봐줄 수 있어 없어? 있게 되죠. 이렇게 물이 계속 따뜻해져서 용존산소가 감소하는 것은 걱정되고 재앙적인 결과를 야기할 거야. 뭐 하면? 이게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되면?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로 지속이 되면. 자, 그리고 이하의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이죠? 쌤 다 결과에 해당합니다. 자, 좀 빠르게 볼게 이제. Now, scientists have analyzed data. 자, 과학자들이 뭐 했대? 데이터를 분석해 왔대. 근데 어떤 데이터냐면 현재 분사의 수식이죠. indicating. 이하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분석해 왔습니다. 자, 데디아가 뭐냐면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in oceans. 자, 주어죠. amount가 주어입니다. 바닷속에 존재하는 용존산소의 amount, 양이 has been declining. 뭐 해오고 있대? 감소해오고 있대. 우리가 우리 이미 정리해놓은 결과의 내용이랑 일치하죠? 지금 이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한 거냐면 방금 얘기했잖아. 지구온난화가 해수의 온도를 상승시키면 이거는 문제고 걱정되는 일이 맞아 아니야? 맞다라고 앞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계속 보아온 거야. 바다의 용존산소가 감소해 왔다라는 걸. 언제?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꽤 오랜 기간 동안 감소해 왔다. 자, 부연 설명 계속 이어지죠. 쭉 더 봐봐. The data. 얘들아, 4번엔 끼워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the data라는 건 이 데이터니까. 무언가가 삽입되면 안 되겠죠. 그 데이터는 show, 보여줘. 무엇을? 데디아를. 데디아가 뭐야? 똑같은 내용 또 얘기합니다. 지금 얘랑 똑같은 내용이죠. 아, 파란색으로 할게. 바다에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show, 보여준대. 근데 얘들아, 이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굳이 또 하는 거죠? 뭔가가 부연 설명이 하나 붙거든. 잘 봐. 이 지문 작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내용일치로 나왔습니다. 이 문장 잘 보셔야 돼요.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떨어지고 있냐면 more rapidly. 아, 검정색입니다. 누구 꾸며주고 있죠? has been falling을 꾸며주고 있는 부사입니다.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누구보다?
than the corresponding. 자, 상응하는 이라는 표현이죠. corresponding, 상응하는 rise, 상승보다야. 뭐의 상승? in water temperature. 바닷물의 온도의 상승. 자,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니? 그에 상응하는 바닷물의 온도 상승보다 더 빠르게 산소의 양이 떨어지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수 온도의 상승에 상응하는 양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용존산소가 떨어지고 있대.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일단 당연한 거 뭐지? 우리 정리했잖아.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은 용존산소의 양은 떨어진다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 원래는 이런 느낌인 거지. 해수의 온도 상승과 상응했다면 이런 식입니다. 지문에 없는 내용이야. 이해를 위해 선생님이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해수 온도가 1도 올라가? 그럼 용존산소가 몇 퍼센트 떨어져? 1% 떨어집니다. 이게 원래 상응하는 결과죠. 해수 온도의 상승에 따라 상응하는 용존산소의 하락. 그지? 근데 이거보다 용존산소의 양이 더 어떻게 떨어지고 있다고? 빠르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1도 오르면 1%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1도 오를 때마다 2%, 3%, 4%, 5%씩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왜 나왔다? 생각보다 문제가 어떻다?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더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봐봐. 아직 우린 모르잖아. 뭘 모르냐면 이게 왜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 용존산소 양 떨어지면 왜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 해양 생명체 양이 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떨어진다지. 너네 열대 바다 들어가면 생명체가 없니? 아니면 있긴 있어? 많잖아. 많잖아.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어디서 해주죠? 맨 마지막에서 해줍니다. 자, 쭉 체크하겠습니다. Falling oxygen levels in water. 주어죠? 바다에서 용존산소의 양의 감소는 has 뭐를 가지고 있냐면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 근데 어떤 잠재력이냐면 to impact the habitat of all marine organisms worldwide. 세계적으로 해양 생명체들의 서식지에 영향을 줄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이것은 has led, 이끌었대. 무엇으로 이끌었냐면 more frequent anoxic events. 자, 여기 보시면 대놓고 나오죠. 쌤, anoxic events가 뭐예요? 산소 결핍의 사건들, 즉 용존산소가 많이 감소한 상태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소 결핍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 대리아가 수식을 해줍니다. 물고기, 개, 그리고 많은 다른 생명체들을 뭐 해버려? 죽여버립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다 어떻게 지는 거야? 죽는다라는 얘기죠. 이래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고요. 한 지문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34번인데 얘는 조금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얘들아, 이 글은 선생님이 이항 대립으로 잡았어. A랑 B로 잡았는데 잠깐 한번 생각해봐. A가 뭐고 B가 뭘까? 이 지문에서 대놓고 이 둘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보면 대놓고 비교해주는 게 뭐냐면 ordinary, 일반적인, 평범한 명성과 현이가 얘기 잘했죠? 어떤 명성? 엘리트 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해당 글의 큰 소재는 뭐냐면 명성입니다. 명성. 근데 이 명성이라는 게 종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A, 일반 명성이고요. 그 다음 B, 엘리트 명성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처음에 어디 나와 있냐면 ordinary fame이라는 표현 A, 글의 서론부에 한번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B, elite fame이라는 표현은 바로 등장하진 않아. 근데 처음에 이런 elite fame에 대한 예시로서 누가 등장하냐면 reality television stars, 그러니까 TV 스타들을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전통적인 elite celebrity. 얘들아, 전통적인을 항상 쌤이 얘기하지만 뭐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지? 막 정말 옛 것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존에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제 먼저 이 글을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야. 일반 명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 그냥 글의 순서대로 볼게. 첫 번째, social end in itself. 얘들아, 이때 end는 무슨 뜻일까? end. 끝. 끝이 뭐야? 목적이란 뜻이 있습니다. end에는 목적. 그 자체로서 사회적인 목적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 물어봐. 준영아, 꿈이 뭐야? 저 유튜버요. 유튜버요. 그럼 꿈이 뭐야? 유튜버죠. 그럼 이 사람 유튜버든 얘들아, 이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 명성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엘리트 명성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일반 명성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social ordinary fame 자체가 사회적인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 not unlike 때문에죠. unlike가 무슨 뜻이야? 다르게죠. 다르게. 같지 않게. 다르게. 근데 다르게 또 누가 붙었어? not이 붙었죠. 다르지 않게요. 그럼 무슨 뜻이야? 같게죠.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 자, 누구랑 같게? reality television stars. 아까 쌤이 얘기했던 얘네 갑자기 왜 나왔다? 엘리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쌤, 그럼 이 부분 왜 나온 거예요?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온 거죠. 누구와 누구의 공통점? 엘리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일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Social media celebrities. 자, 잘 봐. 얘 재진술했어. 뭐라고 재진술했죠? 일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텔레비전 스타rs가 아니라 어떠한 연예인들이라고 얘기해? 소셜미디어 연예인이라는 표현을 습니다. 소셜미디어 연예인,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일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사람들, A도 B도 둘 다 똑같이 are often criticized. 자주 뭐 받는데? 비난받는데. 뭐에 대해서? For not having skills and talents. 기술과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데. 근데 이러한 능력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traditional elite celebrity. 전통적인 엘리트 연예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연 설명이 나왔죠. 그 예시로서 등장한 게 누구야? 연기력과 가창력이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 잘 봐. 가수, 노래 못하면 욕 먹어 안 먹어? 먹죠. 가수 말고 우리 엘리트 셀러브리티 말고 소셜미디어 셀러브리티를 생각해볼게. 노래 커버하는 유튜버야. 자, 유명해. 막 구독자 100만입니다. 노래 못해. 욕 먹어 안 먹어? 먹죠. 사실은 다 후보정으로 한 거야. 까먹고 보니까 노래 못해. 욕 먹죠. 똑같죠. 공통점 얘기하는 거죠. 능력의 부재에 대해서 둘 다 비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봐봐. This criticism, 이러한 비판은 highlights, 강조하는데요. 뭐를 강조하냐면 어떠한 사실을 강조를 해. 어떠한 사실이냐면 that digital content creator. 쌤, 이 표현 왜 나왔죠?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얘 누구의 재진술이야? 일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진술이죠.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에이터죠. 크리에이터. 소셜미디어 스타 아니야? 그지? 이러한 소셜미디어 셀러브리티들은 페이스, 직면한대. 무엇을? 진정한 장벽을 직면한대. 근데 뭐에 대한 장벽이냐면 to crossing over, 건너가는 데 있어서의 장벽이거든? 어디로 건너가? To the sphere of elite celebrity. 엘리트 명성으로. 얘들아, sphere은 뜻 적어줄게. 직역하면 군대, 영역이라는 뜻이 있죠. 엘리트 명성의 영역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뭐를 직면한대? 장벽을 직면한대. 그러니까 아무리 유튜브에서 노래를 잘 해도 가수가 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알죠?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아? 공통점 얘기했죠? 둘 다 진짜 능력 필요해. 근데 이제 무슨 얘기할 거야? 차이점 얘기할 겁니다. 차이점. However. 얘들아, 봐봐. However이 왜 나왔는지 알겠어? 딴 얘기 할 겁니다. 공통점 얘기했죠? 딴 얘기 할 거야. The criticism also misses the point. 그 비판은 또한 놓쳐. 어떠한 요점을 놓치냐면 that the phenomenon of ordinary celebrity 빈칸. 일반 명성이 빈칸한다라는 포인트, 요점도 놓친대. 근데 얘들아, 이 내용은 아직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겠죠. 지금 공통점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단서를 어디서 찾아야 돼? 이하에서 찾아야 되겠죠. 근데 봐봐. 쌤이 심지어 밑줄까지 그어놨어. 빨강색, 엘리트 셀러브리티, 엘리트 연예인들은 is symbolized. 뭐 된대? 상징된대. 뭐에 의해서? By the metaphor. 비유인데요. 많이 들어봤죠?
뭐에 대한 비유로서 많이 상징된대? 스타, 별이죠. 우리 스타라고 하잖아. 무비 스타. 근데 얘들아, 이 별이라는 비유를 쓰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이유? 별은 우리한테 있어서 신비롭지 않아? 신비롭죠. 미스터리, 한 대상입니다. 두 번째, 같이 묶여있긴 하죠. hierarchy, 계급적인 distance, 거리가 있어. 즉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죠, 별은. 그리고 멀어, 가까워? 멀죠. 그래서 별이라는 비유를 쓴다. 첫 번째 이유죠. 신비롭고 나랑 멀어. 나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 스타들은. 두 번째, naturalized qualities of talents and class. 무슨 얘기죠? 계층과 재능에 대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대? naturalize가 무슨 뜻일까? 이 어휘 얘들아 모의고사에서 되게 중요한 어휘거든. 몇 번 나왔어, 우리 독해 볼 때 이미. 그치, 자연적인이 아니라 자연스럽다라는 건 본인이 애초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타고난이죠, 타고난. 타고난 뭐를 얘기하는 거죠? 능력과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느낌이야? 연예인들은 뭐 예를 들어 차은우 잘생겼죠.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거지. 우리랑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안 해? 하죠. 신비로 자주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미스터리의 대상이야. 나랑 거리가 멀어, 가까워? 멀죠. 그러니까 무슨 비유를 쓴다? 스타라는 표현을 쓴다. 엘리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그 얘기한 거죠. 자, 그럼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일반 그리고 빈번한 상호작용. 아, 미안. 요거 물결 밑줄 해야 돼. 빈번하고 일반적인 상호작용. 누구에 대한 얘기하죠? 일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잘 봐. 선생님이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뭐 하면 되죠? 빈번하고 주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 됩니다. 게시글 꾸준히 올리고, 그죠? 서로 소통하면서 팔로우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계정의 크기를 불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거 뭐 타고난 능력 필요해? 없죠. 거리감 느껴져? 안 느껴지죠. 자, 보셔야 됩니다. 차이점이 존재, 안 존재? 존재하죠. 완전 다르다는 맥락으로 들어가고 있고, 얘들아, 요거까지 체크하면 끝납니다.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엘리트 명성은 어떻게 해야 돼? 타고나야 돼. 근데 일반 명성은 어때? 상대적으로 high scores, 높은 점수를 받으면 되거든? 뭐에 있어서? attention scales, 관심의 척도에 있어서. 관심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만 하면 누가 될 수 있어? 일반 명성을 획득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뒤에 나와 있는 게 뭐에 대한 기준을 얘기를 했죠? 구독자 수, 팔로워 수, 좋아요 수, 클릭 수와 같은 기준만 높아지면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 일반 명성을 획득한 연예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빈칸 잘 봐. Reconstructs the meaning of fame. 여러분, fame이 뭐죠? 명성이죠. 원래 여러분, 명성은 어떻게만 얻을 수 있는 거야? 방금 정리했잖아. 차이점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냥 타고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일반 명성도 얻을 수 있잖아. 원래 옛날에는 엘리트 명성만 명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명성에 대한 의미가 뭐 된 거야? 재구성된 거죠. 이제는 뭐만 해도 돼? 관심의 척도에 있어서 높은 점수만 기록하면은 명성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대립시켜서 보여준 거죠. 엘리트 명성은 이런데 일반 명성은 이렇게 해도 된다. 괜찮을까, 얘들아?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여러분이 글의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으니까잖아.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지문 어디에 나올 거야? 앞으로 2회도 정규 수업한 이후에 테스트에 낼 겁니다. 모의 테스트 본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내가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한 내용을 문제에서 변형된 문제로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극히 희박하겠죠. 뭘 하셔야 돼요? 오답을 하셔야 되고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쌤은 5월 말이 되겠죠? 5월 마지막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